네, 이슈앤피플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 벌써 9월을 앞두고 있는데요. 전망했던 대로 올해 하반기에도 침체된 건설, 부동산 업계는 회복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위기 건설 산업, 그 해법은 무엇인지 전문가 모시고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건설 산업의 위기가 참 오랫동안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주도 많이 감소했고요. 투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인력도 많이 감소한 상황인데 긴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해법은 뭐라고 좀 보시는지요? 네, 이제 건설 산업을 보는 또 시각에 또 다양성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이제 건설 산업은 사실 국민의 삶이나 국가 경제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경제가 이만큼 발전해 온 것도 건설 산업의 중심적 역할을 해왔거든요. 예. 근데 그 위기의 원인을 이제 본다면은 산업 구조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노동 집약적이고 옥외 수주 산업이고, 그리고 이제 생산 과정이 길다 보니까 복잡하고 굉장히 분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 산업보다는 생산성도 낮고 기술 혁신이 좀 더 어려워요. 예. 그리고 이제 생산 환경도 뭐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인건비라든지 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공사를 따도 공사를 못 한다는 분들까지 생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등 민간 사업의 피해 부실이나 미분양 문제, 이래서 건설 전체가 지금 위기라는 말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건설 사업자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국민 경제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를 비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이게 위기다라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예. 과연 건설 산업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구조에서 어떻게 생산성을 더 높여주느냐, 그리고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건설 산업의 근본적인 구조 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이게 근본적으로. 그래서 정부는 근본적으로 이제 건설 구조 변화나 각종 규제 완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건설 이제 사업계 위에서도 경영이나 사업 방식을 대대적인 혁신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건설 상품도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상품도 우리 건설업계에서 스스로 이제 개발해야 되는 그런 책무도 사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예.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21세기는 첨단 기술이 많이 있고 아이디어도 많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 산업에 접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스마트와 디지털 건설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기술들이 기반으로 우리 건설 사업계가 구조적으로 개편돼야 됩니다. 그러면 생산 과정만 개편되면 되느냐? 예. 결국 또 사람의 인식과 의식이 가치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 생산 과정이 사실 분절돼 있는 것을 상생과 협업을 통해서 이걸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가치 의식 체계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이를 위해서는 이제 이해외 관계자도 배려하고 상생과 협력을 기본으로 하는 ESG 경영이 들어온다면은 예. 건설 산업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 같은 산업 구조나 사람의 의식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예. 이걸 안 하면 지금 위기를 극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의 위기는 한 번의 위기가 아니라 경기 순환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오고 있는 위기입니다. 예.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 산업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하냐면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뛰어나올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임계점을 지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와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우리 건설 산업계의 구조 개혁과 새로운 방향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위기의 건설 산업은 우리 전반적인 산업 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건설 산업의 뭔가 근본적인 구조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시점이 지금 임박했다라고 보시는 거죠. 대대적인 혁신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앞서서 건설 산업의 변화를 키워드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스마트 기술 그리고 ESG 경영을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그 국토부 보니까 드론과 로봇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방안도 좀 추진을 한다고 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스마트 기술들이 건설 현장에 곳곳에 도입이 되고 있는데 꼭 스마트 기술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좀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건설 상품의 이제 품질 안전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예. 이건 국민과 밀접한 직결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 산업이라는 태생적으로
아주 엄격한 어떤 제도, 규제가 계속 쌓여왔어요. 예. 그 생산 과정이 복잡하니까 거기서 불신도 있다 보니까 중층적 규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경직된 제도, 이 복잡한 제도 속에서 참여자들이 아주 과도한 경쟁을 또 해야 되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건설 산업의 생산성이 저하라든가 이미지가 많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비춰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어떤 구조적인 어떤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방법이 단순한 제도 하나 가지고는 안 되더라. 그 수단이 바로 스마트와 디지털 건설을 도입해서 전면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 지금 말씀하셨지만 드론이라든지 지금 BIM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런 기술들이 얼마나 지금 도입돼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그거는 일부 이제 대기업을 중심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건설 산업계 전반에 퍼져 있지는 않아요. 예, 예. 그리고 지금 24세기 지금 4차 산업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전통적인 어떤 건설 구조에서는 아직도 과거의 어떤 그 건설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산 과정이 단절돼 있다든지 서로 경쟁이 첨예하다든지 네. 뭐 또 이제 그 어떤 부정 문제 이런 문제가 아직도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스마트나 디지털 전환 기술을 도입하면서 그러한 제도적인 개편까지도 다 이제 수반을 해야 되지 않냐. 결국은 이 말씀하신 디지털 기술이나 이 스마트 기술이 현장에 적용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문제였던 적정 공사비라든가 공사비 문제 또 어떤 공기 문제 또 현장을 굉장히 활성화시켜 이렇게 예. 되면은 경중 품질이나 안전에 생산성이 향상될 수뿐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는 법률 체계가 개편되고 제도가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되죠. 네. 우리나라가 IT 강국, 기술 강국인데 건설 산업 현장에서 도입된 건 아직 좀 속도가 늦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산업 구조 자체가 다른 어떤 자동차나 예. 반도체 산업처럼 신속하게 기술 혁신을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그 생산 과정이 정부에서 발주도 하고 설계도 하고 시행도 하고 시공도 하고 자재도 하고 감리 그 참여자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네. 그 사람들이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산업에서 조금 이렇게 더디게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뭔가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민간 기업이 선도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하고 육성을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못 미치는 중소업체나 후발업체들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기업과 서로 연계해서 협업이나 예. 어떤 상생을 통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이런 패러다임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하셨죠. ESG 경영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ESG 경영이 건설 산업 분야에 도입이 된다면 어떤 변화를 또 이끌 수가 있을까요? 건설 산업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생산 과정에서 협업과 상생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ESG 경영을 통해서 그 전후방 연관되는 산업끼리 상생과 협력이 이루어진다면은 당연히 생산성도 좋아지고 또 좋은 결과를 효율도 올라가고. 효율도 올라갈 수 예. 있죠. 그러니까 ESG 경영이라는 것은 21세기의 그 사람의 생각과 의식을 어떻게 바꿔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ESG를 건설 경영에 도입하자는 것이죠. 네. 예. 지금 원장님께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으로 지금 부임을 하신 지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네네. 네. 앞으로의 이제 포부나 각오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저는 건설 산업의 구조 혁신을 통해서 건설 산업이 건전하게 이루어진다면은 건설 산업은 작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예요. 예. 그 속에 있는 구성원들이 서로가 배려하고 또 상생한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더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2년 전부터 건설 산업 전반에 대해서 스마트 어떤 디지털 산업이 됐든지 ESG 경영 그 외에도 우리가 금융이나 주택, 토지 전반의 특화 산업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꾸준히 그것은 우리 산업계의 구조 변화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건설 산업과 우리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건설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우리 사회도 긍정적으로 진화해 갈 수 있다면은 건설 산업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우리 역할이 아닌가 네. 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국의 건설 산업이 다시 좀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네. 원장님께서 앞서서 또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